너가 내 전화번호를 알아? 라고 했어. 왜냐면 나는 학생한테 직접 전화번호 가르쳐 준 적이 없었거든. 그랬더니 걔가 너무 태연한 표정으로 나한테 그러는 거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좀 너희랑 리프레시하고 가려고 그래. 이게 또 현장 강의다 보니까 3시간 반 동안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개념 강의 중간에 한번 했던 얘기에 나중에 한번 얘기해줄게 하고 썰 하나 남겨둔 게 있었어. 너네 기억나니 혹시? 기억나? 맞아. 선생님이 신림동 스토커 썰 얘기하면서 제자 스토커 썰이 하나 있는데 내가 나중에 얘기해주겠다 했잖아. 우리 그거 오늘 할까봐. 재밌을지 기분이 찝찝할지는 잘 모르겠어. 그 신림동 스토커보다는 그래도 이상한 새끼야. 자, 봐봐. 시간이 좀 지난 얘기야. 너희가 나를 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는 이제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세화여고 교사를 하다가 그리고 미국 유학을 다녀오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이제 강사를 시작하게 됐어. 근데 한국에서 강사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대치동에 강의를 나왔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재수종합학원 2위 안에 들던 종로학원이라고 하는데 강북종로학원에서 출강을 하고 있었어. 강북종로학원에 출강을 시작할 때 나는 20대였고, 물론 지금도 20대지만 어쨌든 그랬고, EBS 강의도 런칭을 했었고, 그리고 스카이에듀에도 런칭을 했지만 전부 다 신규 강사였어. 정말 그 정도로 이제 전국에서 내 강의를 듣는 사람이 100명 안짝이었던 그런, 전국에서 우리 지금 현강에만 막 300석짜리 강의실 있잖아. 근데 전국에서 한 100명 정도 인강을 듣던 그런 시대였어. 강북종로학원은 어디에 있냐면 서울역 뒤쪽에 충정로역이라고 하는 데 쪽에 있어.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가깝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거기 단독 건물이 있고 3층에 교무실이 있었고, 내가 강의를 나가던 반은 A, 문과를 A반, 이과를 B반으로 표기했는데 A 16반부터 A 20반까지를 내가 강의를 나갔어. 왜냐면 이 네 반이 바로 사회문화 선택반이었고 나는 사문 강의를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A 16반에 수업을 가면 독특한 남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맨날 음료수를 내 책상 위에 올려놓는 애였어. 맨 앞에 요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 마시멜로 먹는 이 학생 자리. 근데 먹어 괜찮아. 당에 보충돼야지. 근데 그 남학생이 조금 얼굴이 현역 재수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사갔었어. 그래서 내가 걔가 자리에 좀 늦게 들어오는 날 쟤 몇 살이야? 물어봤더니 27살이래. 그러니까 27살인데 뒤늦게 공부를 하러 들어왔나 봐. 그럼 그때 당시 내가 20대 강사로 런칭했으니까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났을 때잖아. 근데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 거야. 내가 필기량이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필기도 다 따라오고 색깔도 다 구분하고, 처음에 익숙치 않을 수 있거든 남학생들은. 근데 정말 열심히 듣더라고. 그리고 나는 저 종로학원에서 사회문화를 강의하고 있었는데 걔가 어느 날 교무실에 질문을 하러 왔는데 윤리를 온 거야. 그래서 너 나한테 왜 윤리를 물어봐? 그랬더니 자기 인강으로 선생님 윤리 강의를 듣고 있대. 그게 전국에 내 수강생 100명일 때 듣는 거니까 나는 얼마나 반갑겠니? 어머 너 완강했니? 막 이러면서 내가 이제 말을 걸었지. 필기한 거 보니까 진짜 꼼꼼히 필기를 했더라고. 그래서 어때 공부하기는 괜찮아? 뭐 그랬더니 자기가 원래 성균관대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한의대를 준비하려고. 한의대는 얘들아 평생 동안 직업이잖아. 그러니까 문과 공부해가지고 교차 지원할 수 있잖아. 그래서 재수종합학원에 들어왔다는 거야. 혼자 생활관리가 잘 안 돼서. 그래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질문 자주 하러 오겠대. 그래서 질문 자주 하러 와 이랬지. 근데 걔가 그런데 나가기 전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선생님 법 공부하셨죠? 이러는 거야 남학생이. 그래서 법 공부했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궁금한 게 있대. 인터넷에 누가 자기를 명예훼손하는 글을 올렸고 그 인터넷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는데 이거를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민사소송할 건데 형사소송할 건데 그랬더니 그게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랬더니 그 가해자한테 너가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한 게 민사소송이고 그 사람을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게 형사소송인데 뭐를 원하냐 그랬더니 둘 다 원한대. 근데 자기가 변호사를 선임할 돈은 없대. 그래서 대법원에 가면 소액사건 심판법이라는 거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네가 직접 민사소송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면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될 거다.
IP는 추적해봤냐? 어떻게 추적해요? 포털 사이트에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한번 요청해봐라. 게시 중단 요청해봤냐 해서 내가 차분히 이제 법적인 절차를 설명을 해줬어. 그랬더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나를 쳐다보는데 표정이 되게 싸늘한 거야. 그래서 아, 얘가 이것 때문에 많이 시달렸구나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뭐 와, 27에 한의대 공부하려고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일로 되게 속상하겠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어갔는데 16반에 걔가 없는 거야. 맨날 있는 자리에. 그랬더니 걔 왜 안 왔어? 그랬더니 그 형 오늘 안 왔대 애들이. 그래서 그리고 수업을 했지. 혹시 뭐 경찰서에 갔다거나 아니면 소송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안 오더라고. 근데 얼마 후에 교무실에 걔가 온 거야. 그래서 너 그동안 어디 갔었어? 무슨 일 있었어? 공부는 하고 있었어?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걔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선생님 진지하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 교무실에서 드릴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교무실 밖에서 할 말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때 소송권? 이랬더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교무실에서 할 수 없는 말 아니면 안 듣겠다 하다가 나도 궁금한 거야. 소송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학원이 좀 일찍 끝나는 날이었거든. 그래서 애들도 막 나가고 나도 퇴근해서 원래 지하 1층에 내가 차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강북정로 지하 1층 주차장에 바로 안 가고 1층에서 건물 바로 세 번째 건물에 이디야라는 커피숍이 있었어. 너네 이디야 커피숍 알지? 그 커피숍에 갔어. 거기에 이제 다른 반 학생들도 이제 학원 끝나고 커피 사는 애들도 있었고 그냥 공개적인 장소니까 그냥 거기가 오히려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앉아보라 그래서 나도 앉았어. 무슨 얘기야? 짧게 하자. 나 뒤에 압구정 강의 있으니까 한 5분 정도 시간만 듣고 이동하겠다고 이제 그랬어. 걔가 뭐 교무실에서 도저히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니까.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려고. 소송은 잘 됐는지 내가 먼저 물어볼까 하기도 했는데 걔가 나한테 갑자기 그러는 거야. 어제 전화 왜 안 받았어요? 이러는 거야. 내가 걔 이름도 몰라. 왜냐면 어떤 애가 나한테 질문하러 오면서 저는 누구입니다. 이름을 막 먼저 밝히고 질문하지 않는 한 내가 너희 이름을 막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지금이야 뭐 너희가 선생님 교재에 사인해주세요 하고 찾아오면 그때 이름 물어보기 하겠지만 질문할 때마다 막 이름 물어보고 하진 않으니까 걔 이름도 모르는 상태거든. 근데 어제 전화를 왜 안 받았니? 그래서 너가 내 전화번호를 알아? 라고 했어. 왜냐면 나는 학생한테 직접 전화번호 가르쳐준 적이 없었거든. 그랬더니 걔가 너무 태연한 표정으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왜 그래요? 매일 통화했잖아요. 나랑? 난 그런 기억이 없거든. 그래서 얘가 지금 나랑 장난치는 건가, 뭐 농담 따먹기 하자는 건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갑자기 표정이 딱 싸늘하게 굳더니 인터넷에 그건 왜 올렸어요? 뭘? 그랬더니 걔가 나한테 하는 말이 가관이야. 이 명예훼손의 가해자가 나래. 걔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사귈 때 했던 통화들, 같이 찍은 사진들을 내가 글을 올렸다는 거야. 자기 인생을 망쳐놨다는 거야. 소송하겠대. 경찰서에 갔다 왔대.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거야. 가르쳐준 대로. 그래서 나한테 사과하세요 이러는 거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해가 돼? 난 걔한테 질문 한 번 받은 적밖에 없어. 그리고 법적인 조치를 좀 더 알려준 적밖에 없단 말이야.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농담이라면 웃기지도 않고 교훈도 없고. 그래서 내가 잠깐만, 난 네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고 문제는 옆에 테이블에 있던 애들이 쟤네들이 뭐 사겨? 무슨 일이야? 이렇게 듣잖아. 걔가 속삭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난 네가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고 뒤에 수업도 있고 오늘 얘기는 안 들은 걸로 할게 하고 내가 일어나서 나왔어. 그랬더니 걔가 앉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네 앉을게요 이럴 순 없잖아.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걸어갔지. 왜냐면 건물 3개만 가면 내 지하 주차장에 차가 있으니까. 근데 걔가 쫓아오더라고. 거기서 이러면서 팔목을 붙잡고 휘어잡으면서 확 꺾으면서 거기 서라고 이러는 거야. 팔을 이렇게 딱 꺾어가지고 애들 다 내려가고 있는데 다른 선생님들도 퇴근하고. 근데 내가 성격이 얘들아 너희가 알다시피 누가 내 팔목을 꺾으면서 거기 서 이러면 아야 이런 성격이 아니야. 이거 너 이 새끼야! 야 너 이리 와! 씨! 그래서 내가 걔 멱살을 잡았어.
걔가 키가 큰 애였거든. 멱살 확 잡고 씨, 너 이 새끼 나 인생 조져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교무실로 가자. 너 학원에 다시는 못 오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 내가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미쳤잖아.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이야 지금 이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내가 얘 멱살을 잡고 강북중랑학원 교무실이 3층이야 얘들아. 교무실까지 가는데 강사들은 엘리베이터를 타. 학생들은 계단을 쓰지만 난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얘를 교무실에 데려가서 당장 뭐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냐면 학원을 그만두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한 거야. 말이 안 되는 행동이 일어났잖아 지금. 사람들 다 보고 막 선생님 무슨 일이라고 나갔으니까. 그래서 내가 엘리베이터에 걔를 멱살 잡은 채 넣고 엘리베이터 문을 닫힌 버튼 누르고 3층을 눌렀거든? 그때까지는 화가 너무 나서 내가 인지하지 못했어. 엘리베이터에 단 둘이 타고 문이 닫힌 거지. 존나 무섭다. 욕해서 미안한데 키가 엄청 큰 애가 내 머리 위에 엘리베이터 벽을 팡 치면서 사과해!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왔다? 막 어지럽더라고. 막 눈물이 핑 돌더라. 너무 무서워서. 주먹이 머리 바로 위로 스치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꿈꾸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깔이 보통이 아닌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더라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 다행히 그 앞에 몇몇 동료 강사분들이 계셨고 이 선생님 왜 이렇게 혈색이 안 좋아 막 이렇게 얘기했고 선생님 해가지고 그냥 그 선생님과 함께 교무실 갔어. 걔를 데리고. 그 반 담임 있잖아요. A16반 담임한테 저희 이상한 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는데 저 학생 어떤 학생이에요? 그랬더니 나보고 그러는 거야. 무슨 일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막 팔목을 휘어잡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지금 학원 그만두게 하시면 안 돼요. 이랬더니 A16반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학원에 그동안 안 나오다가 오늘 이 학원을 그만둬서 환불 절차를 받았대. 그러니까 학원에 다시 안 나올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 담임은. 근데 나는 우선 피해를 입었잖아. 그래서 내가 교무부장 선생님께 갔어. 저기 남자 선생님이랑 같이 서 있는 저 애가 저한테 이랬는데 학생들도 다 봤다고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면담을 좀 해보겠대. 자기가 붙잡고 있을 테니까 선생님은 압구정 수업 가라 그래서 나도 압구정 수업 늦어가지고 이제 갔지. 교무부장 선생님이 연락이 왔어. 이 학생 뭐냐는 거야. 내 남자친구라 그랬대. 그러더니 근데 이 학생 좀 이상하다고 남자친구 맞아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럴 리가 없잖아요 교무부장 선생님 그랬더니 그쵸 안 그래도 자기한테 사과하라 그러더래. 무슨 사과냐 그랬더니 교무부장 선생님은 그런 적이 없는데 교무실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교무부장 선생님이 걔를 뺨을 때렸다 그러더래. 교무부장 선생님 그런 적이 없대 절대로. 이게 고등학교도 아니고 재종반에서 그냥 그만두게 하면 되지 체벌할 리가 없잖아. 근데 사과하라 그래서 너무 억울하더래.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해 하는 말도 다 거짓말 맞죠? 이러더라고. 맞지? 교무부장 선생님 눈치챈 거지. 망상장애인가 봐. 없었던 일이 실제라고 믿는 거. 뭐 리플리 증후군 같은 거 있잖아. 그리고 월요일날 학원에 갔다? A16반 수업 전에 4교시였는데 그 반 반장이 왔어. 선생님 저희 반 수업 오지 마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3교시까지 그 형이 없다가 4교시에 선생님 수업 전에 쉬는 시간에 와서 앉았다는 거야. 학원도 그만둔 애잖아. 근데 와서 앉았다는 거야. 걔가 나한테 그러더라. 안 그래도 그 형이 선생님 여자친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었거든요. 막 사진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정준영 같은 새끼.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또 학원 관계자가 그 사람을 이제 내쫓았지. 당연히 학원 다니는 애도 아닌데 가서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 그런 사건을 목격한 애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와 진짜 이상한 애 다 있다라고 생각하고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았거든. 학원은 11월에 끝이 났어. 그리고 걔는 그 다음에 학원에 오지 않았어. 등원할 때 학원을 이제 그때도 이제 갈 때 뭐를 찍냐면 출입카드를 찍거든. 그러니까 걔는 이제 학원생이 아니니까 원래는 경비가 있을 땐 들어오지 못한단 말이야. 어쨌든 걔를 다시 만나지 않고 그 해가 종강이 됐지. 스카이에듀가 지금은 삼성역에 본사가 있어. 그런데 그전에는 송파에 내가 신규 강사일 때 완전 신참 강사일 때
쩌리 강사일 때 그때 송파에 사무실이 있어서 내가 가끔 회사에 이제 회의하러 가기도 했다. 컨텐츠 매니저라 그래서 CM분이랑. 근데 회사에 회의하러 가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전화가 오는 거야. 이정 선생님. 그래서 네 그랬더니 기획조정실장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선생님 남자친구분이 회사에 왔는데요 이래. 그래서, 네 없는데요. 왜 웃어? 동정하지 마.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 맞죠. 선생님 남자친구분이라고. 웃지 마. 선생님 남자친구분이라고 찾아왔는데 선생님 전화번호를 알려달래요.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이상해서 확인하고 알려드리려고요. 그랬더니 선생님 이 느낌이 좀 이상하니까 회사 오지 마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인상착의가 어떻게 되는데요? 키가 크대. 그래서 그것까진 모르겠고 그럼 제가 오늘 말고 다음날 다시 올게요 했는데 그분이 안 그래도 그 신상을 받아놨나 봐. 그리고 다음에 또 전화가 왔어. 매일 회사 문 앞에서 기다린다는 거야 선생님은. 나는 회사에 자주 갈 일이 없잖아. 일주일에 한 번 가잖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종로학원 걔였던 거야. 근데 회사에서 사장님이랑 면담을 요청했대. 그때 당시에 스카이라디오 CEO랑. 그래서 뭐라고 면담을 요청했냐면 자기가 이지영한테 소송을 준비 중이고 이제 강의를 못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지영 강의를 계속 하게 하고 싶으면 내가 완전 핵저리 강사일 때 그럴 거면 스카이라디오 지분의 20%를 달라 그러더래. 회사에서도 빠개 쳐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야. 왜냐면 그 영업방해죄, 뭐 현주 건조물 침입죄 이런 현행범이야. 경찰이 왔어. 그러니까 잡혀갔다? 그때 알게 된 사실이 있어. 걔는 부모님이 둘 다 멀쩡한 공무원이었어. 그리고 고등학교도 졸업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성균관대 다닌다는 말은 뻥이었어. 한의대를 준비한다고 했지만 얘는 고등학교 중퇴였어. 아마 재종반도 들어갈 때 그 모든 걸 속이고 서류를 조작해서 들어갔거나 했을 거야. 그리고 고등학교 중퇴 과정이 어떤 방식이었냐면 여자 교생 선생님 있잖아. 여자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면 얘들아 사범대에서 4학년, 22살, 23살 정도밖에 안 되는 나이야 얘들아. 그 여자 교장 선생님과 자기가 동거한다는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여자 교생 선생님이 울면서 학교를 그만두고 교생 못 마치고 뭐 졸업도 못하고 얘는 학교에 잘린 거야. 그거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여자 인생 하나 망쳐놓은 거지. 자기도 그런 악질이잖아 완전. 근데 그런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야. 정신병이지. 그래서 경찰에서 어떻게 할까요 해서 구속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폭행이 직접적으로 있었던 것도 폭행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증거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협박이 뭐 구체적으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부모님의 신원이 너무 명확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걸 조건으로 훈방 조치하겠다는 거야. 야 그럼 그런 사람들을 처벌을 못하는 거다. 신림동 스토커뿐만 아니라 내가 법 공부를 했는데 주변에 변호사 친구, 검사 친구가 우글우글한데 처벌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 거기서도 홍역을 치렀지. 회사에서도 선생님 진짜 많이 놀라셨겠어요. 근데 뭐 접근금지 명령 비슷한 게 내려졌으니까 이제 걱정 마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회사의 법무팀 김 과장님 전화번호랑 그 담당 경찰 전화번호를 내가 받았지. 무서우니까 걔가 또 어디 찾아올 줄 알아. 그리고 그 다음에 종로학원의 5월 15일 스승의 날 4교시까지 수업하고 오후 수업은 없는 날이었어. 3교시쯤 교무실에 앉아있는데 교재 연구하고 있었지. 근데 누가 어깨에 손을 탁 얹는 거야. 근데 있잖아 교무실에서 누가 내 어깨에 손을 얹을 사람이 누가 있어. 어깨에 손을 탁 얹는데 느낌이 있잖아. 여기서 이미 느껴지는 그 암흑의 기운이 있었어. 누구지 하고 딱 돌아봤는데 걔야. 근데 진짜 난 그런 사이콘 처음 봤어. 걔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근데 종로학원 옆에 선생님들 다 앉아 계셨어. 왜냐면 종로학원 교무실들은 책상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구성돼 있었거든. 그래서 서로 마주 보면서 앞에 선생님도 다 걔 얼굴도 알아. 근데 걔가 있잖아 어깨에 딱 손 얹더니 내가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고 싶은데 왜냐면 사이코잖아. 정신병이잖아 얘는. 근데 비명을 지르고 싶은데 내가 그랬지. 범죄 심리상. 여기서 내가 비명을 지르면 걔가 갑자기 막 그 경찰 수사까지 받고 부모님이 알게 된 거에 대한 분노로 들고 있던 둔기로 나를 치면 어떡해. 난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맞잖아. 걔가 어떤 폭력성이 있을 줄 알아. 그래서 내가 그냥 너무 침착하게 너 여기 무슨 일이니? 이랬어. 그랬더니 걔가 씩 웃으면서 나한테 어제 전화로
스승의 날이라 찾아뵌다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3교시가 편하다고 하셔서 왔는데요. 이러는 거야. 걔 또라이 사이코 새끼. 세상에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많니? 앞에 있는 선생님이 센스 있게 야, 너 잠깐 나 좀 보자 해가지고 걔를 데려갔고 나는 받았던 그 경찰 번호 있지. 핸드폰에 저장돼 있잖아. 그리고 스카이드 법무팀 김 과장님 있잖아. 전화 막 했지. 그 선생님 데리고 나간 동안. 경찰차 3대 왔다니까. 맞지? 그때 경찰 수사 기록도 있고 얘가 오면 안 되는데 온 거잖아. 끝. 그래서 문제는 그게 이제 5월 15일이었어. 완전히. 그리고 나는 종로학원에 가기도 싫은 거야. 그래서 난 종로학원 2년 근무하고 안 했거든. 그냥 걔가 또 스승의 날마다 찾아서 어제 온다 그랬잖아. 이러면 어떡해.